테마주의 시선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수요일 여러분들과 앞으로 1시간 동안 함께할 아나운서 윤지윤입니다. 오늘도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방송이고요. 저희 프로그램 명처럼 오늘은 어떤 테마주가 주인공인지, 그리고 내일 그리고 다음 주의 테마주의 주인공은 어떤 테마주가 될지 저희 예측해보는 그런 방송입니다. 먼저 저희 방송 보시면서 더 많은 혜택 받아가시는 방법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노란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란톡방 안으로 들어오시면 방송에서 공략해드리는 2가지 종목에 대한 정확한 종목명과 그리고 투자 가격 전략들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기 네모난 QR코드 다들 보이시죠? 지금부터 50분간 여러분들 들어오실 수 있도록 문 열어드릴 테니까요. QR코드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휴대폰에 있는 기본 카메라 어플을 켜시고요. 여기 QR코드 쪽으로 가깝게 가져다 대기만 하셔도 저희가 있는 노란톡 안으로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방 안에서 공개되는 종목명과 그리고 가격 전략, 방송이 끝나는 50분 후에 정확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 방송에서 소개해드리는 종목 단 2가지이긴 하지만 방송을 하지 않는 요일에도 실시간으로 전문가님께서 노란톡방 안에서 다양한 종목에 대한 전략들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종목 공략 저희와 함께 해보고 싶으신 분들도 노란톡방 계속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장 보시면요. 코스피 지수는 상승, 코스닥 지수는 하락, 각각 강보합과 약보합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양시장이 엇갈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수급도 역시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나홀로 매수하고 있는 반면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나홀로 매수하고 있는 모습으로 엇갈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승과 하락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이런 시장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저희 전문가님께서 잠시 후에 분석해 주실 예정이고요. 자, 그리고 오늘도 역시 이렇게 개인 종목들로 오르락 내리락하는 그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잡아서 수익을 볼 수 있을지 2가지 종목 공략을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종목은 정유주, 그리고 2번째 종목은 농기계 관련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2가지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잠시 후에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저희 지난 방송 종목들의 수익률부터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난주 방송에 해인이라는 종목으로 공략 도와드렸는데, 자, 이 종목 네옴시티 관련주이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죠. 이 종목으로 한 주 만에 10% 수익 안겨드릴 수가 있었고요. 2주 전 종목으로는 대성산업, 천연가스 관련주인데 이런 종목들로 12% 수익을 안겨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신고가 딱지가 2 종목에 이렇게 딱 붙어 있는데 저희가 양지사와 코리아 FT라는 종목 공략 도와드리면서 2가지 종목 모두 저희가 공략해드린 이후에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나 양지사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3번이나 갈아치우기도 했는데요. 이런 종목들 총수익률 80% 넘게 챙겨드릴 수가 있었던 종목이었습니다. 자, 보시면요. 저희가 양지사 공략을 바로 이 시점에 해드렸습니다. 사실 이전에도 양지사라는 종목이 계속해서 상승이 나와줬다가 이렇게 좀 눌림을 받을 시기에 저희가 공략을 도와드렸고 이렇게 다시 한번 상승 크게 나와주면서 신고가를 3번이나 경신했고요. 총 수익률 81% 기록했던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노란톡방 안에서는요. 이렇게 방송 종목에 대해서도 공개를 해드리지만 노란톡방 안에서만 단독으로 공략해드리는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노란톡방에서 드렸던 종목들 수익률이 70%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최근에 공략했던 종목이 바로 휴마시스라는 종목이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 노란톡방 안에서는 이렇게 정확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까지 공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방송 보시다 보면요. 다른 방송들에서는 이렇게 방송에서 직접 매수가와 목표가까지 제시해 드리기 때문에 사실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매수와 매도를 함께 하기가 쉽지만은 않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 노란톡방 안으로 들어오시는 분들께서는요. 이렇게 실시간 매수부터 매도까지 저희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전하고 또 편안하게 매매하시는 방법
노란 톡방 통해서 가능하고요. 우측 하단으로 QR코드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휴대폰에 있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요. 여기 네모난 QR코드 가까이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 저희가 있는 노란 톡방 안으로 바로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 톡방 안에서만 공개되는 종목에 대한 정보들 그리고 타점까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노란톡 수익률 최근에 70% 여러분들께 수익 안겨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죠. 같은 테마주인제, 왜 예를 들어서 원전 관련주 중에서도 왜 이 종목만 계속 오르고 왜 G2파워만 계속 오르고 이 종목 내가 가진 종목은 왜 안 오르지? 이런 고민들 너무나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은 뉴스를 봤는데도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은 달라질 것 같고요. 그리고 다 떨어지고 있는데 왜 2차 전지주들만 계속 오르는 걸까? 이런 고민들, 도대체 2차 전지주들 언제까지 오를 것인가? 너무나도 많은 고민, 의문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내가 오르는 종목에 올라타면 또 그 종목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반복해서 보여주는데요. 이런 시장에서 여러분들 조금이나마 저희와 함께 종목에 대한 투자 판단을 내려보시면 쉽고 안전하게 투자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노란톡방 안에서만 교육해드리는 내용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가장 최근에 저희가 전문가님께서 또 원전 관련주들을 이렇게 교육을 해주셨습니다. 노란톡방 안에서 교육을 해드렸는데 원전 관련주로는 G2파워, 한신기계, 우진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지금 이 순서대로 주가가 강하게 나온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죠. 무엇보다 이 중에서도 가장 대장은 G2파워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대장주들 저희 노란톡방 안에서는 전문가님께서 정확하게 공략을 도와주고 계시고요. 이렇게 실제로 10월 25일에 G2파워라는 종목을 교육 도와드렸는데 그 이후에 96%나 주가가 폭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오를 만한 재료가 있는 종목들 그 섹터와 대장주까지 정확하게 공략해드리는 노란톡방, 이 노란톡방 안에서만 드리는 정말 알짜배기 자료들이 있으니까요. 노란톡방 저희 QR코드 타고 들어오시면 이런 정보들 전부 다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수익도 함께 챙겨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방에서만 교육 자료를 공개해드렸는데 저희가 살짝 여러분들께 잠깐 오픈을 해드려보도록 할게요. 가장 최근에 저희가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전문가님께서 노란톡방에서만 특별 교육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대표적인 2차 전지 관련 대기업들이죠. 삼성 SDI와 SK이노베이션, LG 에너지솔루션 관련 종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렇게 쭉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교육은 정말 어디서도 쉽게 받아보실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기적절하게 지금 핫한 섹터에 관해서 정확하게 교육을 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들 발품 팔아서 얻을 필요 없이 노란톡방 안에서 그날 바로 받아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전기차 배터리 중에서도 이제 3가지 원통형, 파우치, 각형이 있는데 교육을 해주시면서 우리는 그래서 이 종목을 공략하겠다 하면서 저희가 최근에 이런 종목 비밀이긴 한데요. 이 종목을 지금 매수를 했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도 삼성 SDI와 LG 에너지솔루션의 독점으로 납품하는 그런 종목을 저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렇게 저희가 교육과 함께 그때그때 그에 맞는 종목들로 공략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투자에 대한 판단도 하실 수 있고 또 거기까지 내가 좀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못한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쉽게 저희와 함께 종목 매수와 그리고 청산까지만 함께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방문 계속해서 열려 있고요. 저희 방송 4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에 입장을 해주셔야지만 다양한 자료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 휴대폰에 있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카메라 화면을 여기 네모난 QR코드 쪽으로 가깝게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 지금 영어로 된 링크가 뜰 겁니다. 그 링크 가볍게 터치하시고 노란톡방 안으로 쉽게 입장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가지 종목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오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정유주인데요. 이란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 공격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에 국제 유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한 번의 전쟁이 시작되는 건가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이럴 때 또 들썩일 수 있는 유가, 거기에 따라서 또 올라줄 수 있는 수혜, 정유주를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가져와 봤고요. 두 번째 종목은 농기계 관련주입니다. 저희가 농기계 관련주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올라줄 때 굉장히 탄력이 좋은 종목인데 지금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았다가 지금 막 이렇게 다시 상승 탄력이 살아난 그런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지금 실적 시즌이죠. 실적이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고 합니다. 이런 종목들 이렇게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 나와줬을 때 실적까지 잘 나와줄 수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이 바로 찾고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종목으로 오늘 두 번째 농기계 관련주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저희 방송도 시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정확한 종목에 대한 종목명 저희 노란톡방 안에서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전문가님 모시고 더 자세한 두 가지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테니까요. 한 60초 정도만 채널 고정하시고 기다려주세요. 테마주의 시선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수요일에 함께하는 저는 아나운서 윤지윤이고요. 그리고 오늘도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상승하고 있지만 코스닥 지수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스피 지수도 사실은 상승폭을 조금 줄이면서 지금 거의 하락 전환하기 직전의 모습인데요. 계속해서 지수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 이런 시장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먼저 전문가님 모시고 시황에 대해서 분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매주 한 주마다 찾아오는 테마주의 시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와, 여러분들 현재 시장 잠깐 상황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는 항상 테마에 맞춰주고 시장이 좋더라도 시장이 안 좋더라도 이 시장의 테마에 맞춰가지고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아도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여기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거기에 맞는 테마를 하나씩 다 세트를 맞춰드리니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그나마 시장이 낙폭이 되었던 본인 개별 종목들 부분 회복을 하고 싶으시면 이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현재 시장 상황 좀 볼게요. 외국인들은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지금 현재 개인하고 기관들은 빼고 있습니다. 이 말 뜻은 뭐냐? 개인하고 기관은 내일 있을 FOMC 연준 회의에 앞서서 관만세가 지금 짙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겁을 먹고 자금을 빼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좀 한 가지 의아하죠? 외국인들은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왜? 환율이 지금 많이 떨어져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왜냐면은 어차피 시장은 내일 자이언트 스텝이 연준 회의에서 금리가 결정이 되면은 그 금리 결정되는 거에 어차피 자이언트 스텝이 될 것이라는 거에 대한 시장이 이미 단정을 내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려감도 없고 기대감도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변동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또 환율이 너무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1,400원대 부근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는 거는 앞으로 향후 환율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하에 환차익으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외국인들의 물량을 던져라. 그 물량을 받아먹는 게 개인 투자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투심이 잠시 개선이 돼가지고 시장이 그나마 조금 상승도 아니고 개파도 아닌 보합으로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지금 하락 종목 숫자도 계속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 맞춰가지고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상승이 되고 어떻게 하락이 될 것인지 딱 보이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PPT로 여러분들하고 한번 재밌게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PPT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여러분들 이제 내일 자이언트 스텝이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저번 달, 2달 전에 연준회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발표를 했을 때는 그 전에는 우려감에 먼저 시장의 하락이 엄청나게 개파락이 엄청나게 떨어졌죠. 그때는 뭐 삼성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그때는 엄청나게 52주 최저가로 신저가를 계속 기록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그때는 자이언트 스텝이 될까 말까 그 우려감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자이언트 스텝이 이번에는 될 것 같아. 이번에도 4번 연속으로 이제 자이언트 스텝이 될 것 같아. 그렇게 되고 6월 달부터 시작된 자이언트 스텝이 이제 이번 달에 발표된 CPI에 적용이 되면은 12월 달에는 빅 스텝이 될 것이라는 그 기대감에 계속 지금 시장이 금리 인상으로 크게 개파락이 안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다면 말 그대로 시장이 지금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그 금리에 겁이 먹었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푸른저축은행이나 말 그대로 니드코프, 그 다음에 고용신용정보, 그 다음에 SCI 평가정보, 제주은행 이런 종목들이 갭상승을 하는 게 맞는 거겠죠. 근데 그 종목들이 현재 갭상승이 안 되고 올라가다가 오히려 이탈이 되고 빠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내일 금리 일정이 발표가 되면은 말 그대로 시장이 상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좀 특이하죠? 금리가 자이언트 스텝으로 내일 발표가 되는데 시장이 상승할 수가 있다? 좀 이상하실 겁니다. 왜? 이미 시장은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우려감이라는 것을 이미 반영이 되었습니다. 반영이 되었고 이제는 평범한 거에 익숙해져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이언트 스텝이 온다고 하더라도 불확실성 해소로 시장에 호재가 있어서 상승이 되는 게 아니 불확실성 해소로 시장이 상승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금리를 발표하면서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발표를 하면서 우파적인 발언만 안 한다고 하면은 시장은 상승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자이언트 스텝을 발표하면서 뭐 우파적인 발표가 아닌 비둘기파로 금리 인하를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다 하면은 시장이 상승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시그널이 환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떨어지면은 외국인 투심들이 들어올 거고 지금 여러분들 뭐 인터넷이든 언론 매체이든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기준금리가 올라가니까 말 그대로 기준금리가 올라가니까 은행 통장에다가 돈을 집어넣는 게 편할 거다. 돈을 집어넣는 게 편할 거고 이 돈을 집어넣는 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증시자금이 다 이탈이 될 거라고 하지만은 여러분들 과연 그게 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은행 말 그대로 시장의 바닥론이 신준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바닥에 맞춰가지고 사람들이 다시 증시자금으로 유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은행에서 10년, 20년 동안 지난 돈 예금을 적금하면은 5%, 7% 정도 적금인데 주식으로는 사람들 생각 다 똑같거든. 주식 생각으로는 어차피 바닥에서 존버만 하면은 20%, 30%는 금방 되는데 은행보다 더 낫지. 그게 똑같이 되돌아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연준의 금리 속도 조정이 있다고 하면은 여기에 맞춰서 시장이 반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가지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이 더욱더 하락이 될 것이다. 그 하락에 따라가지고 말 그대로 겁먹을 필요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 긴장을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비둘기파 정도의 발언이 좀 어느 정도 나와야 금리에 대한 리스크가 좀 완화가 되고 여기서 시장이 전체적인 시장이 상승될 수가 있는 거죠. 저희 노안톡방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런 것 때문에 6월 때부터 현금을 아끼면서 수익 창출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다음 방송하고 틀리게 공식적인 수익이 저희는 저번 주 휴마시스 마지막 수익으로 해가지고 90% 이상 수익이 된 겁니다. 말 그대로 없는 수익률 얘기하지 않습니다. 목표가까지 찍어가지고 7월 달부터 찍은 수익이 90% 정도가 된다는 거죠. 말 그대로 사실 휴마시스까지 합치면 됐었지만 현대의약품은 우리가 한번 물렸기 때문에 그 현대의약품을 커버를 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는 70%지만 말 그대로 최근에 3일 전에 현대의약품이 치매 관련주로도 상승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독립하고 한 분도 잃지 않고 있는 방이 돼버렸습니다. 그 방은 대한민국에서 저희 테마주의 시선 방밖에 없고요. 그 점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오시든지 마시든지 마음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안 오시면 손해이실 겁니다. 그리고 안 오셔도 됩니다. 네.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여러분들 이제 파워 의장의 V자. 저는 사실 파워 의장이 빅스텝이든 자이언트 스텝이든 이제 고민할 게 없다고 봐요. 왜냐면 이미 이 시장은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시장이 떨어지는 게 아닌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 그 우려감에 시장이 떨어진 거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6월 달만 하더라도 빅스텝이 0.05%잖아요. 빅스텝이 올라가면 시장이 떨어질 수도 있다. 그 우려감에 빠졌었어요. 하지만 이 빅스텝이 12월 달에 있을 연준 FOMC에서 빅스텝으로 자이언트 스텝보다 한 단계 아래인 빅스텝으로 단행을 시킬 수가 있다. 그 하에 시장을 상승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정반대가 돼버린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미 증시는 6월달 이전에는 경제지표, CPI 지표, 그 다음에 금리 일정 발표, 그 다음에 FOMC 연준 정례 회의, 그 회의가 계속 있을수록 노동자 숫자가 늘어나고 실업자 수가 하락이 되면은 그때마다 미 증시는 상승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와 반대가 돼버렸기 때문에 CPI가 올라가면은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다. 그 압박에 시장이 계속 하락이 됐죠. 하지만 이 모든 건 이제 다 어느 정도 시장의 평범한 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영이 다 끝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가지고 저희는 여러분들한테 이 방에서 이제 여기에 맞춰가지고 수익을 창출해 드리고 이 안에서 모든 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양시장이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이렇게 지수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오늘 이제 내일로 넘어가는 새벽에요. FOMC에서 금리 인상에 관한 결정이 될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관망세가 짙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래도 지금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 들어와 주고 있는 이유는 이미 뭐 새벽에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결정이 난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에 대한 예측을 시장에서 계속해서 해왔고 그 우려가 시장에 충분히 반영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수는 여기에서 이제 새벽에 만약에 자이언트 스텝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는 지수는 상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은 비록 시장에서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할지 이렇게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할지라도요. 내일 이제 새벽에 금리 인상 발표가 나고 또 내일과 모레 이번 주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좀 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보시면 외국인들 그래도 수급 들어와 주고 있죠. 이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길 바라면서요. 오늘도 역시 두 가지 전문가님께서 종목을 준비를 해오셨는데 저희가 먼저 보시면 최근에도 노란톡방 안에서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수익을 좀 안겨드렸습니다. 최근 총 수익률이 70% 달성을 했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최근에 여러분들께 공략 도와드렸던 종목 중에 휴마시스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이런 종목들 저희가 노란톡방 안에서만 정말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저희와 함께 동시에 매수하고 또 동시에 청산하실 수 있게 도와드렸는데요. 노란톡방 오시면요. 여러분들 이렇게 저희와 함께 수익 보실 수 있는 종목들을 받아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노란톡방 문 열어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일단 저희가 방송하면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노란톡방 문 열어드리면서 종목에 대한 설명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첫 번째 종목을 한번 알아볼까 하는데요. 네. 제가 이런 뉴스를 봤습니다. 지금 이란에서 히잡 시위가 굉장히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눈길을 좀 돌리려고 이란이 사우디를 공격한다 이런 뉴스를 봤어요. 지금 러시아 전쟁도 모자라서 이란, 사우디까지 전쟁이 날까요? 지금 현재 사우디하고 이란하고 계속 전쟁이 나올 수 있다는 지속적 리스크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유가가 올라갔죠. 네, 유가가 올라가고 여기에다가 좀 유가 관련주들이 전부 다 상승이 되었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맞춰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오늘 이거에 우리가 관심 종목을 갖고 왔어요. 그래요? 네, 관심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이 관심 종목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PPT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맞춰가지고 제가 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노란톡방 열지 않고 그냥 방에 있는 분들하고 여기에 맞춰가지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교육을 좀 진행할까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노란톡방에 광고쟁이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저를 사칭을 하고 뭐 여기저기 다 사칭을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란톡방은
이번 다음 주 일요일 7시 반에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만약 7시 반이 다음 주 재방송이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노안톡방을 좀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맞춰가지고 오늘 방송은 노안톡방은 열지 않고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다음 주에 방을 열어드리면서 그때 급하신 분들만 입장하시든지 마시든지 마음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1부 방송 PPT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여러분들 여기에 맞춰가지고 지금 현재 유가하고 이란하고 사우디, 저는 오늘 갖고 온 관심 종목은 유가에 관련된 관련주, 그 다음에 여기에 맞춰서 이란하고 사우디하고 왜 무슨 연관이 있기 때문에 유가가 올라가는지 이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왔고 이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재밌게 어떤 종목인지 한번 썰을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네.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여러분들 이란하고 사우디가 어느 지역일까요? 중동입니다. 네. 그렇죠. 중동인데 중동에는 뭐가 나올까요? 석유. 그렇지. 석유가 나오지. 네. 석유가 나오고 여기에 따라 가지고 말 그대로 광물들이 나옵니다. 광물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중동에는 유가가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 유가로 인해 가지고 먹고 살고 있죠. 그리고 그 유가로 GDP를 올리고 그리고 그 유가로 말 그대로 자원을 높입니다. 그리고 이 유가가 정치적 선입에서는 무기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동에서는 서로 만약에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 그리고 미국하고 중동하고 유가에 대한 전쟁이 좀 유가에 대한 여기에 대한 마찰이 있다 하면은 유가 관련주들이 계속 다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유가 관련주들이 다 상승될 수밖에 없고 여기에 따라 가지고 이 유가 관련주를 저는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사우디하고 대체 이란은 뭐 때문에 싸울까요? 다음 장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다음 장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사우디하고 이란하고 통치자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그 다음에 이름이 너무 헷갈려가지고요. 보고할게요.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참 이름 특이해요. 그렇죠? 자, 여기에 따라 가지고 이 종교 문제로 인해서 두 나라가 사이가 안 좋아요. 자, 사우디는 이슬람 쪽의 수니파. 그 다음에 이란 쪽은 이슬람 쪽의 시아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아파하고 수니파하고 여기에 대해서 종교로 인해 가지고 이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경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이 두 국가가 또 공통된 게 뭐냐? 세계 최대 산유국의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란에 대해서 말 그대로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란이 유가가 많이 나오죠. 산유국이니까. 여기서 조금 더 많이 나오는 게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고요. 그리고 여기 이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란하고 서로 무역 충돌이 있을 때마다 유가 관련주들은 다 상승되고 그러면 유가는 상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가 관련주들을 가지고 왔고 전치적 리스크로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하에 저는 이 종목을 갖고 왔고 유가 관련주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상승이 될 것이라는 그 생각하에 이 종목을 갖고 왔으니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만 노안톡방에 입장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이렇게 되면은 이란하고 사우디하고 계속 충돌이 될 수밖에 없고 유가가 계속 급상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얘네 둘이가 싸우면은 중동 옆에 지도가 보이시죠? 자, 옆에 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나라들이 다 유가가 나옵니다. 쿠웨이트든 뭐든 다 산유국인데 말 그대로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유가가 계속 많이 나오는데 사우디아라비아를 공격하는 게 이란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말 그대로 유가는 상승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중동 자체가 말 그대로 중동 자체에서 무역으로 충돌이 있을 시에는 여기에 유가 관련주들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동에서는 나오는 게 유가밖에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나운서님, 네. 이 중동에서는 말 그대로 중동 한 번도 안 가보셨죠? 네, 안 가봤어요. 저 예전에 한번 친구하고 한번 쿠웨이트를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요? 네, 오. 군대 가기 전에 한번 유럽 여행을 한번 갔다 오자 네. 해서 갔는데 네. 거기는 갔는데 뭐든지 다 유가로만 뭐 경제가 움직인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중동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유가고 유가가 나올 수 있는 게 산유국입니다. 그리고 중동에서 이제 산자국이 이제 계속 유가가 나오는 국가들을 통합시킨 게 OPEC예요.
그래서 오페. OPC 회의할 때 유가 감산이라는 걸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네,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유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중동을 파악해야 돼요. 네. 그리고 중동을 해쳐야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중동에 따라 가지고 유가도 사실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동안 맞아요. 러시아로 인해 가지고 많이 상승되다가 좀 조정되다가 다시 빠졌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겨울이 다가오잖아. 맞아요. 그렇죠. 겨울이 다가오면은 이 이란하고 사우디가 계속 무역 충돌이 나온다고 하면은 이 유가는 당연히 상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가 관련주를 가지고 왔고 네. PPT 다음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네. 사우디는 미국하고 친하지. 그렇지. 그리고 이란은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친합니다. 맞아요. 좀 특이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우디는 미국하고 친한데 말 그대로 이란은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친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힌트가 있습니다. 각각 다르다는 거죠. 소유 국가들이 편먹고 하는 게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맞춰가지고 그만큼 사우디하고 이란은 적대적 라이벌이라는 겁니다. 한쪽은 러시아 중국파고 또 한쪽은 말 그대로 미국파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무역 충돌이 더 나올 수밖에 없고 안 그래도 이란은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렇죠? 1972년도에 미국 대사관 사건 이후에 사이가 안 좋습니다.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이 안 좋은 거에 따라 가지고 더욱더 유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죠. 자, 때는 2021년 2019년 7월달 트럼프 대통령 미국 전 대통령이 재임을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재임을 하는 시절에 주가가 계속 떨어지는데 이 주가가 계속 떨어진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떨어졌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유가가 계속 하락이 됐어요. 여러분들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유가가 하락이 되면은 지수도 떨어집니다. 왜?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유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상승이 됐다고는 하지만은 지금하고 완전히 틀려요. 그때는 유가가 하락이 되면은 그만큼 공장이 제대로 재간동을 안 해가지고 경제에 대한 우려감의 증시가 반영이 될 거다. 그 우려감의 시장이 악화가 됐었어요. 근데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좀 위기였는데 이란하고 무역 충돌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란이 바다에서 미국 함정에 포를 쐈다는 근거 없는 기사를 내보내면서 갑자기 유가가 상승이 됐었어요. 그만큼 중동하고는 부딪히면은 유가가 상승할 수가 있고 하락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사우디하고 이란하고 싸우고 있는데 사우디 변방국가, 사우디의 동맹국가 미국하고 말 그대로 이란의 동맹국가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무역 충돌이 되면은 유가가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유가가 상승이 된 거고 유가 관련주들도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장면입니다. 뿅. 자, 그러면 이 관심 종목 무엇일까요? 과연 이란하고 사우디하고 싸우면서 여기에 따라 가지고 유가가 상승이 되는데 이 유가 중동 정세에 따라 가지고 중동 전세 리스크에 의해서 올라가는 유가 관련주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유가는 시가총액은 1,500억입니다. 1,500억 이상 지나가고요. 그리고 뭐 몇백억짜리 갖고 오지 않아요. 몇백억짜리 갖고 오면은 그거 어차피 100명이 사면 주가가 올라가는데 그런 거 못 타고 갖고 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여기에 따라 가지고 이란하고 사우디의 무역 충돌로 인해 가지고 사우디하고 미국하고 이란대 무역 충돌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종목보다는 유가가 상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맞춰가지고 이슬람 쪽에 리스크로 인해 가지고 유가가 상승이 될 수밖에 없고 중동 전세에 따라 가지고 불안함에 유가가 상승 하락이 계속 변동이 될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종목들도 계속 연관이 되겠죠. 그리고 이 종목은 SK 에너지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반유와 LPG 등을 판매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옆에 화면이 뜰 거예요. 제 옆에 화면이. 자,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휴. 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우디하고 이란이 이제 붙습니다. 그리고 이 사우디하고 이란은 말 그대로 사우디는 수니파, 그 다음에 이란 쪽은 시아파입니다. 종교적인 부분으로 무역 충돌이 있고 사우디에는 미국이 있고 이란 쪽에는 러시아하고 중국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란은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중동에 대한 전체 리스크가 사우디하고 이란으로 번지면은 유가는 또 올라가요. 유가는 또 올라가고 여기에 따라서 또 말 그대로 유가 관련주들이 또 올라가고 또 유가가 올라가면 뭐가 올라가냐? 유가가 올라가면은 공장에 들어가겠죠.
공장이 그 기름으로 인해서 물건을 만듭니다. 그러면은 유가가 올랐으니 그 물건도 가격이 상승이 돼요. 인플레이션이 또 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러시아는 전쟁을 일으켜서 인플레이션을 올렸지. 근데 전 세계에서 사우디 산유국인 제일 많은 유가가 나오는 사우디가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이거는 잡힐 수가 없어요. 물가가.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더 상승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미 어차피 전쟁은 일어나지 않더라도 주가는 뭐다? 미리 기대감에 상승되고 미리 우려감에 하락이 된다. 우리는 그것만 테마주의 시선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 관련주 보이시죠? 네. 중앙에너비스, 한국석유, 흥구석유, SH에너지화학이 있습니다. 사실 이거 4개 다 100만 원씩 사도 상관없어요. 100만 원씩 사도 상관없지만은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원칙적인 매매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인 매매에서 이 매매에 따라 가지고 대장주로 골라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종목 시가총액이 1,500억짜리 종목은 어떤 것일까요? 그거는 노란톡방에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그런데 저도 항상 궁금했던 게 이렇게 뭐 관련주라고 하면은 쭉 나오는데 사실은 한국석유, 흥구석유 뭐 둘 다 석유라는 글자 들어가고 그냥 보기에는 너무 다 비슷비슷해 보여요. 그리고 지금 찾아보니까 지금 SH에너지화학 빼고는 오늘 완전 급등이 또 나왔더라고요. 움직일 때도 다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보니까 지금 중앙에너비스가 제일 크게 좀 상승이 나와줬더라고요. 그러면은 뭐 이런 애들이 대장주라고 보면 되는 걸까요? 네, 그렇죠. 뭐 이런 종목이 대장주이기도 하지만은 네. 제일 중요한 거는 말 그대로 중앙에너비스가 계속 갭상승이 되고 있어요. 네. 중앙에너비스가 계속 갭상승이 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한국석유. 근데 원래 유가는 한국석유도 대장주가 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 또 흥구석유가 나올 때도 있고. 근데 SH에너지화학 같은 경우는 유가하고 가스가 같이 혼합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가스하고 유가가 같이 혼합이 되어 있어요. 네. 같이 혼합이 되어 있고 혼합이 되어 있으니까 가스 관련주도 SH에너지화학이 상승하고 유가도 같이 상승하죠. 근데 흥구석유, 한국석유, 중앙에너비스는 네. 말 그대로 유가로만 상승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복합 테마를 많이 가져오잖아요. 네. 그렇죠. 복합 테마를 많이 가져오지만은 네. 여기에 따라 가지고 저는 이번엔 유가 단발성 테마를 갖고 왔습니다. 제일 네.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한테도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말 그대로 사우디하고 이란이 전쟁 일어날 가능성은 낮아요. 전쟁 일어날 가능성은 낮지만은 네.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에 공포감에 우려감에. 유가가 올라간다는 거지. 네. 주식시장은 항상 기대감하고 우려감에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니까. 네. 그렇죠? 이 모든 거는 노란톡방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란과 사우디의 갈등은 즉 또 이란과 미국의 갈등이 될 수도 있고요. 이거는 또 러시아와 중국과 미국의 갈등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또 미중에 의해서 갈등에 의해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테마들은 혹시 없을까요, 전문가님? 또 이제 전문가님 말씀에 의하면 미국과 중국, 러시아의 갈등도로도 번질 수가 있다라는 건데 거기에 따른 또 상승 테마는 없을까요? 유가하고 복합 테마도 상승할 가능성이 또 많이 크죠. 네. 많이 크고 이제 어떤 편입된 종목으로도 테마가 흐름이 되면 올라가는 거니까요. 네. 그렇죠. 근데 오늘 주제는 준동 리스크죠. 그렇죠. 준동 리스크. 이 러시아가 이제 문제 안 일으키고 조금 그나마 전쟁을 좀 해소하려고 하고 네. 있어가지고 우크라이나 재건이 올라가는데 이제 사우디하고 이란이 문제예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사우디하고 이란이 문제예요. 이란이 갑자기 비행기 드론을 사우디를 공격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사우디는 말 그대로 이란 쪽에서 계속 전쟁을 일으키려고 준비하고 있다. 그 우려감에 또 유가가 상승이 되고 있는 거고요. 네, 전쟁이 나서는 안 되겠죠. 안 되겠지만 어쨌든 주가는 그 우려감에 움직여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 종목 굉장히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석유 관련주들 오늘 대부분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크게 올라줄 수 있는 대장주로 공략 도와드릴 거고요. 지금 저희가 왼쪽으로 보기 띄워드리고 있죠. 이 중에서 정답이 하나 있는데 이 중에서 정답은 과연 어떤 것일지 저희가 노란 톡방 안에서 이 종목에 대한 정답을 공개를 해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방송 시청해 주시면서 계속 입장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사실 종목을 한 가지를 더
준비했거든요. 일주일에 2개씩 준비를 해오기 때문에 전문가님께 또 두 번째 종목에 대한 공략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자,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 기계 관련주를 갖고 왔습니다. 자, 실적.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농기계 관련된 세트를 갖고 왔고요. 이 농기계에 따라서 실적하고 환율이 들어가 있는 수혜주가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농기계 말 그대로 요즘은 농기계에 따라 가지고 대동기어가 최근에 실적이 잘 나올 것이라는 예상하에 갭상승이 됐었죠. 갭상승이 됐었고 여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농기계 관련주들도 많이 앞으로 수혜주가 나올 것이라는 그 예상감에 기대감에 지금 농기계 쪽은 계속 제가 체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농기계 쪽은 실적하고 환율 수혜주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실적하고 환율 수혜주인지 다음 장면 통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뿅! 자, 여러분들 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농기계 1위가 대동입니다. 하지만 이제 좀 있으면 농기계 매출 대동이 또 바뀔 수가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갖고 온 종목은 이 종목은 사실 만년 2위 했던 회사입니다. 농기계요. 이 농기계는 사실 한국에다가 팔기에는 매출이 많이 안 나와요. 네. 한국에다 팔기에는 매출이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외국에 많이 팔아 거기에 따라 가지고 마진이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많이 생기죠. 그리고 농기계는 말 그대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도 편입이 되고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도 편입이 되기 때문에 이 관련주로도 상승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여기에 맞춰가지고 왜 환율이 수혜주일까요? 자, 여러분들 가끔 보시면 환율 수혜주도 이렇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환율 수혜주로 인해서 솔직히 말해서 기대감이 상승한 건 없습니다. 투자자들 그냥 마음 안전시키라고 얘기하는 거죠. 솔직하게 말해서 실적 부분만 보시면 돼요. 환율보다는 환율 수혜주하는 건 없어요. 환율로 인해서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더 좋으실 겁니다. 왜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수입을 해올 때 환율로 결제를 합니다. 달러로 결제를 하는데 그 환율 가치가 높았을 때는 우리나라한테는 손해이죠. 근데 우리나라가 수출을 할 때는 말 그대로 수출을 할 때는 이 수출함에 따라 가지고 높은 환율로 인해 가지고 더욱더 높은 가격에 더욱더 높은 마진에 팔고 영업이익을 챙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단기간만 좋은 것뿐이지 장기간으로 갔을 때는 농기계가 말 그대로 배에 실려가지고 가는데 그때 기름값이 만약에 올라갔어. 그러면은 농기계 값도 올라가는 거나 환율이나 또이또이 하는 겁니다. 솔직히. 솔직히 또이또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 수혜주 하는 것보단 말 그대로 환율로 인해서 높은 단가에 수출시키면서 그 부분이 실적이 반영이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관심 종목 두 번째 종목을 말 그대로 노란톡방에서 알려드릴 거고요. 이제 실적이 얼마 안 남았어요. 실적이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안에 발표될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고요.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더욱더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고환율 효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율 수혜주보다는 환율로 인해 가지고 고환율에 따라 가지고 실적 부분이 분기 실적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 반영으로 인해 가지고 상승이 된다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실적만 기다리면 됩니다. 그리고 테마로는 우크라이나 재건주로만 상승하면 되고요. 자, 옆에 보시면 분기 실적 마지막 갭 상승이 터진다고 제가 알려드렸죠. 자, 이 갭 상승은 최근에 시장이 계속 하락이 됐기 때문에 계속 하락된 거에 대한 말 그대로 테마만 붙이고 실적만 괜찮다고 하면은 이제 이 종목은 상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가지고 이 종목은 노란톡방에 입장하신 분들에게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여러분들 이 화면을 좀 확대적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방 전체적인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분기 실적에 대한 사상 최대 영업이익 실적은 이제 좀 있으면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환율 수혜주에 따라 가지고 최대 높은 고환율에 따라 수출 수입 분기 실적에 대한 지속적인 영업이익이 계속 증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증가되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실적이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정도에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옆에 화면이 뜰 텐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종목은 다 농기계 관련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실제 분기가 얼마 안 남은 상태고요. 대동기업, 그다음에 TYM, 그다음에 대동금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농기계는 전부 다 똑같은 테마고요. 똑같은 테마고요. 여기에 따라 가지고 이 농기계 관련주의 대장주는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에 실적 분기가 나옵니다. 대동기업은 이미 나왔고요. 대동기업은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은 나머지 종목들 중에서 하나가 나오겠죠. 이 부분은 제가 잠시 후 노란톡방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 사실 저희 방송 노란톡방 입장을 못 도와드렸는데 혹시 아직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지금부터는 입장이 가능해졌다라고 합니다. 저희가 약 방송이 끝나는 5분 뒤에 이 종목에 대한 정보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아까 못 들어오셨던 분들은 지금 다시 QR코드 찍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휴대폰에 있는 기본 카메라 켜셔서 여기 네모난 QR코드 쪽으로 가까이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고요. 지금 저희가 문을 아까 못 열어 들어가가지고 많은 분들이 문 좀 열어달라고 하셨는데 지금 열려 있으니까 5분 안에 들어오시면 종목에 대한 정보들 받아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두 번째 종목으로 농기계 관련주 공략 도와드리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워낙에 좋습니다. 여러분들 농슬라라는 말 들어보셨죠? 농기계의 테슬라라고 해서 요즘에는 농기계도 그냥 농기계가 아닙니다. 정말 여러 가지 자율주행 이런 기능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오늘 그 종목으로 준비를 해봤고 실적이 너무나도 좋은 거에 더해서 수출을 굉장히 잘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환율이 높아진 수준에서 오히려 그 고환율 효과로 인해서 더더욱 실적이 잘 나와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오늘 공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계속해서 4분 동안 지금 톡방 문 열려 있으니까요. QR코드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까 문 안 열려 있으셨던 분들 지금 QR코드 여기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면서 지금 저희가 이 중에서 정답이 있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종목 정답이 있는데 이 종목 그 좋은 실적 이번 주 혹은 다음 주 내로 발표가 된다라고 하니까요. 여기에 따라서 또 주가가 한번 올라줄 수가 있겠죠. 사실 전문가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난 분기에도 실적이 굉장히 좋았는데 그때 보았을 때 실적에 비해서 주가가 올라주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측해 보기에는 그때 또 못 올라줬던 게 이번에 더 올라줄 수 있진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이 종목 우리가 들어가 있어. 맞아요. 그렇지. 네. 우리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개별 종목으로서 제일 아픈 새끼 손가락이에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5%만 올라가도 우리는 탈출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방에 근데 사실 우리 방에 있는 분들은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은 그동안 70% 이상 수익을 창출하셨기 때문에 TIM 쳐다도 안 봐요. 네. 솔직히. 그렇죠. 네. 근데 다음 주나 이 방송이 지금 일요일 날 19시 반에 방송하면 재방송이거든요. 네. 근데 다음 주에 만약에 실적 분기가 나온다고 하면은 늦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을 입장하시면은 다 알려드릴 거고요. 이 중에서 어떤 게 실적 분기가 이제 농기계가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에 나오는지 타점에 맞춰서 우리가 진입할 거고 그리고 여기에 맞춰가지고 이 대전주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적 분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율 수혜주하고 자꾸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환율 수혜주가 아닙니다. 환율 인해서 실적이 더욱더 잘 나올 것이다. 그 기대감에 실적 분기가 향후 더 나올 것이다 하면서 이번에 실적 분기로 인해 가지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테마로는 우크라이나 재건이 들어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노란톡방에 입장하신 분들에게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실적도 너무너무 좋지만요. 지금 막 이제 기나긴 횡보세를 탈출하고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 지금은 입장 가능하시다고 합니다. 지금 너무너무 많이들 입장해주고 계신데 방송을 마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이렇게 손을 좀 흔들고 떠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QR코드를 한번 크게 띄워드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 종목 받아가고 싶은데 못 들어오셨던 분들 휴대폰 켜시고 기본 카메라 켜시고 이쪽으로 QR코드 쪽으로 가깝게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 영어로 된 링크 터치해서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그러면 잠시 후에 노란톡방에서 여러분들께 종목에 대한 정보 공개해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더 많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 자료들과 그리고 방송이 없는 날에도 더 많은 종목들 실시간 공략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QR코드 계속 띄워드릴게요. 1분 정도 남았습니다. 1분 안에만 입장해 주시면 여러분들 종목 정보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고지 드리고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만날게요. 고맙습니다.